왜 부자는 끝없이 부를 축적하려 할까요? 이미 충분히 가진 것 같아 보이는데도 멈추지 않고 더 큰 집, 더 많은 투자, 더 높은 수익을 향해 나아갑니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계를 유지하기도 벅찬데 말이죠. 이 불평등은 단순한 개인의 욕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회 구조 속에 숨어있는 필연일까요?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카를 마르크스는 이 문제에 대한 독특한 통찰을 남겼습니다. 그는 부자가 부를 축적하는 이유를 단순히 탐욕이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끊임없는 축적을 강요한다고 분석했죠. 다시 말해, 부자는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이 그들을 몰아가는 구조 속에 있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를 보면 마르크스의 통찰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 대기업은 매년 새로운 성장을 추구할까요? 왜 억만장자는 자신이 평생 다 쓰지 못할 돈을 여전히 더 모으려 할까요? 우리는 이 질문 속에서 자본주의의 본질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마르크스의 철학을 통해 왜 부자는 끝없이 부를 축적할 수밖에 없는지, 그 과정에서 사회와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며 그 핵심을 자본의 운동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자본을 단순히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끊임없이 증식하려는 힘으로 정의했습니다. 그의 공식은 단순합니다. 돈 상품 더 많은 돈. 즉, 돈은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은 다시 더 큰 돈을 낳는 순환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잉여가치라는 개념입니다. 노동자가 만들어낸 가치 중 일부만 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자본가가 가져갑니다. 이 잉여가치가 바로 부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자본가는 끊임없이 잉여가치를 늘리려 하고, 따라서 더 많은 노동, 더 효율적인 생산, 더 큰 시장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건 인간의 탐욕 이전의 시스템의 논리입니다. 자본주의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성장하고 팽창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멈추는 순간 경쟁에서 밀려나고 시장에서 도태되기 때문이죠. 심리학적으로도 이와 연결된 해석이 가능합니다. 부자일수록 불안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 더 많이 모으려 하고 주변의 경쟁자와 비교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결국 부의 축적은 단순히 물질적 욕망이 아니라 존재의 안정감을 지키려는 심리적 반응이기도 합니다. 마르크스의 분석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뚜렷이 드러납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흔적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종종 세계 부자 순위를 봅니다. 상위 10명의 자산이 어떤 국가의 GDP를 능가한다는 사실은 더 이상 놀랍지도 않습니다. 이들이 여전히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고 더 많은 회사를 인수하는 이유는 단순히 욕심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이 요구하는 생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IT 기업을 생각해 봅시다. 이미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해마다 새로운 제품을 내놓고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합니다. 만약 멈춘다면 경쟁자가 그 자리를 차지할 테니까요. 결국 부의 축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전략이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같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하루하루 더 많은 매출을 올리려 애쓰는 것도, 직장인이 더 높은 연봉을 위해 이직을 고민하는 것도 사실은 같은 구조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본의 논리에 따라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쌓으려 하는 셈이죠. 개인적으로도 이런 경험은 익숙합니다. 월급을 받아 저축을 하고 저축을 불려 투자로 이어가는 과정은 작은 축적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더 모으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이처럼 마르크스의 분석은 단지 거대한 부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자본주의 안에서 크고 작은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는 논리에 묶여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불가피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부의 축적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부자는 욕심쟁이다라는 도덕적 비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구조 자체가 끊임없는 축적을 요구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의 불평등을 개인의 문제로만 돌리지 않고 사회적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둘째, 개인 차원에서는 끝없는 축적이 아니라 충분한 삶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디까지가 필요이고 어디서부터는 욕망인지 성찰해야 합니다. 불안 때문에 무작정 더 많이 쌓으려 하기보다 나의 만족 기준을 스스로 세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셋째, 사회적 차원에서는 부의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 소수에게만 집중되면 결국 사회 전체가 불안정해집니다.
복지 제도나 공정한 세금 정책은 단순히 재분배가 아니라 모두가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장치입니다. 마르크스의 비판은 바로 이런 제도의 필요성을 환기시킵니다. 넷째, 우리의 일상에서도 작은 실천이 가능합니다. 소비와 투자에서 단순한 이익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는 겁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내가 지출하는 돈이 어떤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지 돌아보는 태도는 축적의 논리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부자의 끝없는 축적을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본질로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욕망과 불안을 동시에 읽을 수 있습니다. 결국 축적은 단순히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안한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삶의 본질입니다. 더 많이 쌓는 것이 곧 행복일까요?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가 과연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까요? 아니면 그 끝없는 추구 속에서 오히려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마르크스의 통찰은 단순히 사회 비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네가 추구하는 축적은 너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너를 구속하는가? 모든 것은 결국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흐름 속에 있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울 자유도 있습니다. 끝없는 축적 대신 충분한 삶을, 불안한 경쟁 대신 연대와 나눔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부자는 왜 끝없이 부를 축적할까요?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구조 때문이라고 분석했지만 이 문제는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왔습니다. 산업혁명 시기를 떠올려 봅시다. 당시 자본가들은 증기기관과 기계를 도입하며 대규모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14시간씩 혹사당했고 어린이들까지 노동에 동원되었습니다. 자본가들이 그렇게까지 혹독하게 사람을 부린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더 많은 생산, 더 많은 잉여가치, 더 많은 축적을 위해서였습니다. 노동자의 삶은 피폐해졌지만 자본은 더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이 구조는 지금도 반복됩니다. 오늘날 대기업은 전 세계 곳곳에 공장을 세우고 인건비가 싼 나라로 생산을 이전합니다. 제품은 더 싸게 만들어지고 더 큰 이익이 남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삶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정규직 대신 계약직, 아웃소싱, 플랫폼 노동 같은 형태가 확대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자본은 멈추지 않고 축적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은 그 논리에 끊임없이 휘둘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흥미로운 건 이런 구조 속에서 자본가들 자신도 자유롭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본가는 부를 축적하는 주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축적의 논리에 종속된 존재이기도 합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확장하고 투자해야 하며 멈추는 순간 자신도 도태됩니다. 다시 말해 부자도 부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문제는 더 복잡하게 드러납니다. 억만장자들은 단순히 개인적 욕망 때문에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의 경쟁과 투자자들의 압력 속에서 계속 부를 키워야 합니다. 만약 성장이 멈추면 주식 가치가 떨어지고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며 결국 기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왜 멈추지 않는가? 라는 질문의 답은 멈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개인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도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끝없이 불안에 휩싸입니다. 더 좋은 대학, 더 높은 연봉, 더 큰 집, 더 많은 저축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남들에게 밀릴 것 같아 계속 달려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같은 논리 속에서 부를 축적하려는 작은 자본가처럼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르크스의 비판은 단순히 부자들만 겨냥한 게 아닙니다. 그는 이 구조 전체가 인간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돈을 버는 수단으로 일해야 하지만 정작 일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노동자, 부를 쌓았지만 여전히 불안에 떠는 자본가. 결국 자본주의의 축적 논리는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개인 차원에서는 얼마나 많이 가지는가 보다 어떤 방식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충분히 벌고 충분히 쓰면서도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죠. 사회 차원에서는 부가 소수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공정한 분배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모두가 최소한의 안정 속에서 삶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결국 부자는 왜 부를 축적하느냐는 질문은 곧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의 삶에서 끝없는 축적을 향해 달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충분한 만족을 선택하고 계신가요?